태정실록 3권 태종 2년 2월 15일 무진 세번째 기사 1402년 명건문 4년 요동 도사에서 외인에게 잡혀갔던 선군 세 사람을 보내다. 요동 도사에서 김철령 등 세 사람을 돌려보내었다. 처음에 선군 김철력, 파세, 김막해 등 세 사람이 외인의 포로가 되어 중국의 변경에 이르렀다가 도망했었다. 요동도사가 황제에게 상주하여 성지를 받들어 화정통사 민덕생에게 붙여 돌려보내었다.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2월 16일 기사 첫번째 기사 지난달 19일에 처음으로 나타났던 혜성이 없어졌다.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2월 17일 경호 첫번째 기사 여러 대군들과 활을 쏘고 마친 사람에게 상을 주다. 의안대군 이화에게 수각을, 상당군 이저에게 전통을, 청평군 이백강에게 활을 내려주었다.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6월 18일 신미 첫번째 기사 좌대원 이승상이 청화정에서 풍정을 베풀다. 우리나라 풍속에 사관이 공거를 학사라 부르고 잔치를 베풀며 풍정이라 부르는데 학사가 된 사람으로서 풍정을 베푸는 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풍습이다. 임금이 술이 거나함에 시연한 종친과 부마에게 다시 일어나서 춤을 추게 하자 시도 김과가 임금에게 대전으로 들을기를 청하였다. 이 성상과 시연하였던 여러 재상들이 김과에게 눈총을 주며 말하기를 임금과 신하는 공경을 위주로 하고 서로 즐거워함이 쉽지 않은데 주상께 대전으로 들기를 청하여 신등으로 하여금 다시 한 잔의 술도 드릴 수 없게 하니 무슨 까닭인가 하니 김과가 갓을 벗고 사가다가 너무 취하여 바로 쓰러졌다.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2월 18일 신미 두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수기군 감축 등에 관한 시무 4개항을 건의하다. 1. 대저 인사가 아래에서 이르면 천변이 위에서 응하옵니다. 이제 법령이 다 베풀어져서 모든 공적이 빛나매 아름다운 징조가 있음이 마땅하온데 별의 출현으로 견책을 보이니 이 어찌 시정의 잘못과 민정의 막힘에서 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하께서 날마다 대신 현사들과 더불어 치체를 강론하시어 모든 하시는 일에 삼가고 조심해서 재앙을 없애는 방법을 구하소서. 그리하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1. 지난번에 본원에서 아랜바 수령이 조사하는 날에 친히 인견하시고 백성을 편안케 할 방법을 물으시고 대소 사신이 복명하는 날에 친히 민간의 이해를 물으시어 그에 따라 즉시 일을 일으키시고 해를 제거하십시오 하여 유윤을 받음이 지금 수개월이 되었습니다. 지금 수령의 조사와 사신의 복명이 많사온데 어느 한 사람도 청문을 받았다는 자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사오니 신등은 극이 유감스럽게 생각하옵니다. 이제부터 모든 윤허하신 것에 대하여 허물됨이 없게 하시어 백성에게 신의를 보이소서. 도 관찰 축적사를 제외한 일체의 사명은 모두 다 정지하여 파한다고 이미 벌써 명령이 계셨습니다. 이제 알림사는 직질이 낮다고 하여 대신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도관찰사를 삼아 오로지 출척의 임무를 맡게 되었사오매 모든 군민의 일의 경중과 완급이 그 손아귀에 달려 있습니다. 반드시 별도로 채찰사를 보내야만 사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옵니다. 경기의 각 역에 모두 역성을 두어 그 직책을 행하게 하였sap고 또 도관찰사를 명하여 그 능부를 고찰하게 하였사오니 다시 정력 찰방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군민의 염철, 부세, 조전의 일을 모두 다 관찰사에게 맡기시고 삼도의 채찰사와 경기 좌우도 정력 찰방은 모두 소환하소서. 1. 수기의 군대는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에 각도 주군에서 따로 시위를 세워 번갈아 번들게 하여 왕실을 지키게 하오니 그 부루의 대비가 지극합니다.
그러나 왕래할 때에 사람과 말이 피곤할 뿐만 아니라 매양 농사딸에 입번하게 되는 자는 심고 거두지 못하여 원망이 일어나오니 진실로 전하께서 깊이 염려하셔야 할 것이옵니다. 더욱이 오늘날 국가는 태평하여 안팎의 근심이 없사옵고 또 3군 14의 군대가 좋은 갑옷에 예리한 무기를 가지고 주류에서 패순하는 자가 수천 명에 달합니다. 전하께서는 각도의 수기군을 돌려보내시어 오로지 농업에 힘쓰게 하여 군사를 양성하고 말을 쉬게 하소서. 만약 변방의 경보가 있을 경우에는 임시에 징발하여 용맹이 남보다 뛰어난 자로 부병을 삼아 금위에 채우소서. 상서가 올라간 날에 대신들과 더불어 치체를 강론하자는 일과 친히 민간의 이해를 물어 즉시 일을 일으키고 해를 제거하자는 등의 일을 윤호하였다. 3군 14는 의형시위사, 충좌시위사, 옥무시위사, 신무시위사의 중군과 용량순위사와 용기순위사, 용무순위사의 좌군과 호분순위사, 호익순위사, 호용순위사의 우군을 말한다. 주련은 군거를 수위하는 군사가 숙직하는 곳이고 패수는 시위병이 방패를 들고 대전 섬돌 아래에 서 있는 것을 말한다.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2월 19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충맹헌이 감생과 수일을 거느리고 요동에서 돌아오다. 임금이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교회에 나가 맞이하고 충맹헌과 고비를 나누어 하여 태평간에 이르러 위로연을 베풀었다. 단목진은 몰래부터 충맹헌과 사이가 나빠 병을 핑계하고 나오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기 때문에 자리에 나왔는데 단목진은 동쪽 방에 있었고 충맹헌은 서쪽 방으로 들어갔다. 사윤 공부가 단목지에게 말하기를 충맹헌은 공보다 나이와 관직이 모두 위이니 공이 서쪽에 있고 충맹헌이 동쪽에 있음이 옳지 않겠소 하니 단목지가 노하여 말하기를 그대는 중국의 예법을 알지 못함이다 하였다. 단목지는 기생을 사랑하여 밤낮으로 곁에 두고 있었는데 충맹헌이 오자 몰래 그의 집으로 보내니 단목지는 속임수가 많아 사람을 기만한다는 의논이 돌았다. 의정부에서 단목지에게 잔치를 베풀었더니 단목지는 모관에 사대를 띠고 연회에 나왔다. 박승맹이 임금의 명을 받들고 가니 단목지는 모관에 직령을 입고 띠를 띠지 않은 채 배웠다. 임금이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우리나라가 비록 변방이라 하더라도 단목지는 중국의 예의로서 보여주어야 올 것이다. 그 거동이 이 같으니 불초함을 알만하다.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2월 19일 임신 두 번째 기사. 경외의 사품 이하는 무과 시험에 나오도록 하다.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2월 22일 을의 첫 번째 기사. 충맹헌이 태평간에 보낸 70필 중 55필을 물리치다. 나머지는 모두 퇴해 보냈다. 임금이 박성명을 보내 충맹헌에게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본래부터 말이 생산되지 아니하나 전일에 요구하는 수대로 진언하였고 이제 또 명을 받들어 마음과 힘을 다하여 2000필을 갖추었는데 천사께서 처음 보고 물리치시니 이와 같다면 말은 하루 이틀에 마련되는 물건이 아니니 어찌하겠소 하고 또 말하기를 비록 이처럼 말한다 하더라도 충맹헌은 반드시 말을 바꾼 뒤에야 돌아갈 것이요 경은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모두 다 그에게 말하라 하였다. 박성명이 충맹헌에게 다 말하였더니 충맹헌이 말하기를 바꾼 말이 비록 적으나 제때의 황제께 주문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돌아가게 함이 옳겠소 하고 단목지는 말하였다. 나는 석은 선비라 본래부터 말의 좋고 나쁜 것을 알지 못하지만 충맹헌은 이를 알 것입니다.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2월 23일 병자 첫 번째 기사. 대사원 이지를 불러 직무를 보게 하다.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2월 25일 무자
25일 무인 첫 번째 기사. 햇무리가 졌다.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2월 26일 기묘 첫 번째 기사. 면복을 내린다는 명황제의 칙서. 홍려씨 행인 반문규가 가져오다. 산붕을 맺고 나래를 갖추었다. 임금이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교회에 나가 맞이하고 대궐에 이르러 칙서와 면복을 받고서 나아가 면복을 입고 행례하였다. 그 칙서는 이러하였다. 조선궁학 이에게 칙서를 내리노라. 근자의 배신이 와서 조회하고 자주 면복을 내려주기를 청하므로 이 일을 유사에게 내려보내 옛 제도를 상고해 보게 하였더니 말하기를 사이의 나라가 비록 크다 하더라도 자작이라 하였습니다. 또 조선은 본래부터 군왕의 벼슬이 오니 5장이나 7장복을 내려주셔야 옳습니다 하였다. 짐이 춘추의 의리를 생각하며 먼 곳 사람으로 중국에 스스로 조회하면 중국으로 대접한다 하였다. 이제 조선은 진시로 먼 나라이면서도 스스로 예의에 나왔으니 자작이나 남작으로 대접할 수 없다. 또 땅이 멀리 해외에 있어 중국의 사랑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신하와 백성을 호령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특명으로 친왕의 구장복을 내려주며 사자를 보내 짐의 뜻을 알리는 바이다. 짐이 왕에 대하여 특별히 사랑하고 흡족하게 함이 내 골육과 다름이 없게 함은 친애함을 보이는 까닭이다. 왕께서는 공경하고 상가며 충성하고 효도하여 이 같은 총명을 보존하고 대대로 동번으로서 중국을 도와 짐의 뜻에 맞게 하라.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2월 26일 기묘 두 번째 기사. 사신을 위한 산붕 결체가 전만 못하다 하여 이숙번을 책하다. 군기감 제조 안성군 이숙번을 불러 말하기를 중국 사신이 면복과 칙서를 가지고 왔으니 성례로 맞이해야 한다. 경들은 어찌하여 내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같음에 이르렀는가 하고 박성명에게 이르기를 경은 앞으로 정부의 공사를 맡을 사람이다. 조심하여 임금을 속이지 말라. 대저 아내가 남편에게 대하여 조금이라도 속이는 행위가 있다면 남편은 반드시 버리고 말 것이다. 경들은 조심하여 어떤 경우라도 나를 속이지 말라 하였다. 군기감의 장무와 순군의 장무를 가두었다. 이숙번이 말 위에서 웃어 이를 드러냈으므로 식자들이 이를 비난하였다.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2월 26일 기묘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백관을 거느리고 전문을 올려 진하하다. 받지 아니하였다.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2월 27일 경진 첫 번째 기사. 태평관에 가서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2월 27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외선 내척이 남양의 선좌도에 쳐들어와 약탈하였다. 사람과 물건을 빼앗아갔다.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2월 28일 신사 첫 번째 기사. 경덕궁에서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사신이 대궐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2월 28일 신사 두 번째 기사. 교서관의 홍도연에게 궁온을 내리다. 예문, 성균, 교서, 삼관이 각각 상받은 물건으로서 그 연회의 이름을 붙였는데 예문관에는 장미연이라 하고 성균관에서는 벽송년이라 하고 교서관에서는 홍도연이라 하여 3년에 한 차례씩 돌려가며 마련하여 회음하였다. 임금이 유아를 중히 여긴 까닭이다. 궁온을 내려주어 사치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2월 29일 이모 첫 번째 기사. 김첨 등의 건의로 친히 문신을 시험하여 관각의 양제로 임용케 하다. 그 상소는 이러하였다. 문과에 설치하는 것은 덕을 이루고 제주에 통달한 선비를 얻어 치구를 강구해 밝히고 모유를 윤색하여 문으로서 태평을 이루게 하고자 함이옵니다. 오늘날의 학자들은 과거로서 다만 벼슬길에 나가는
계제로 삼아 벼슬을 얻은 뒤에는 마침내 그 업을 게을리합니다. 신등이 삼가 송나라의 제도를 상고하건대 관각의 양제는 반드시 시험하여 임명한 까닭에 현재와 명상이 관각에 나온 것이 10번에서 10번에 8번 9번 항상 되어 송나라의 다스림은 그 융성함이 3대의 빌길만 하였습니다. 원컨대 송나라 제도에 의하여 문과 종삼품 이하로부터는 시산을 막론하고 경사 시무책을 한 문제와 표문을 한 문제로서 친히 시험하시어 이에 합격한 사람은 정원에 구애치 말고 관각 양제에 충용하시와 나머지 사람들을 권려하소서. 그대로 따라 종사품 이하의 사람으로 시험에 응하기를 명했다. 태종실록 3건 태종 2년 2월 29일 이모 두 번째 기사. 감색 유영이 오음마 1,000피를 끌고 돌아가다. 태종실록 3건 태종 2년 3월 1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사신 단목지 충맹은과 반문규에 대한 인물평. 임금이 옷 한 벌을 반문규에게 주었으나 받지 아니하고 반문규가 대굴로 와서 사의를 표할 뿐이었다. 단목지는 충맹헌이 기생을 사랑하는 것을 알까 염려하여 반문규가 우리나라에 오니 기생을 불러 문규에게 음식을 먹였다. 마침내 문규가 사랑하게 되매 단목지는 안심하였다. 단목지와 문규는 맹헌이 기생에게 가까이 하지 않는 까닭에 저희들처럼 하게 하기 위하여 맹헌의 방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기생과 가까이 앉아 어떤 때는 노래하고 춤도 추게 하며 술잔을 기생의 손바닥에 놓고 권하기도 하니 맹헌은 혼연히 함께 즐거워하였다. 그러나 기생에게 빠지지는 않았다. 단목지는 음란하고 속임수가 있었는데 충맹헌은 순수하고 검소하여 지킴이 있었다. 태종실록 3건 태종 2년 3월 1일 갑신 두 번째 기사. 김계지를 삼도의 경차관을 삼아 병선을 점검하게 하다. 만호와 천호로서 임무를 감당하지 못한 자는 죄를 주도록 하였다. 태종실록 3건 태종 2년 3월 2일 을유 첫 번째 기사. 햇무리가 졌다. 태종실록 3건 태종 2년 3월 2일 을유 두 번째 기사. 여성군 민무질이 사신 반문규를 집으로 불러 잔치하였다. 민무질이 명을 받들고 중국에 들어갔다가 반문규와 함께 왔기 때문이었다. 태종실록 3건 태종 2년 3월 3일 병술 첫 번째 기사. 태평관에 가서 돌아가는 반문규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태종실록 3건 태종 2년 3월 3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이조전서 여창을 명나라에 보내 말무역의 어려움을 전하다. 다음과 같이 아뢰게 하였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말이 적어 무역하기에 어렵습니다. 태종실록 3건 태종 2년 3월 4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영빈관에서 반문규를 전송하다. 반문규는 온화한 풍류를 지닌 사람이라 청렴하여 재물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며 오직 시곤만을 구할 뿐이었다. 반문규는 기생 숙초를 사랑하여 경내로 데리고 가려 하다가 홍의역에 이르러 돌려보냈다. 태종실록 3건 태종 2년 3월 6일 기축 첫 번째 기사. 하성절사 최유경이 연왕의 군사가 경사를 쳤다는 소식을 전하다. 최유경이 아뢰기를 연병의 기세가 강하여 이기는 기세를 타서 먼 곳까지 달려와 싸우는데 황제의 군사는 비록 많다 하더라도 기세가 약하여 싸우면 반드시 패할 것입니다 하고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달단의 군대가 이 틈을 이용하여 연과 요의 사이에서 침략하여 중국이 소연합니다. 태종실록 3건 태종 2년 3월 7일 경인 첫 번째 기사. 햇무리가 졌다. 안쪽은 붉고 바깥쪽은 희었다. 태종실록 3건 태종 2년 3월 7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참판 노승을 면복을 내려준 것에 대해 사은사로 보내다.
임금이 면복 차림으로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표문에 배례하였다.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3월 7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성균 악정 권홍의 딸을 별궁으로 맞이하더리다. 처음에 대부인 송씨가 정비에게 말하기를 궁빈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점점 두렵다 하였는데 정비의 투기는 더욱 더 심해만 갔다. 임금이 권씨가 현행이 있다 하여 예를 갖추어 맞아들이려고 하니 임금의 옷을 붙잡고 말하기를 상감께서는 어찌하여 예전의 뜻을 잊으셨습니까? 제가 상감과 더불어 함께 얼음을 지키고 같이 환란을 겪어 국가를 차지하였사온데 이제 나를 잊음이 어찌 여기에 이르셨습니까? 하며 울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음식도 들지 아니하므로 임금이 가래색을 파하도록 명하고 환관과 시녀 각각 몇 사람만으로 권씨를 별궁에 맞아들였다. 정비는 마음의 병을 얻었고 임금은 수일 동안 정사를 듣지 아니하였다.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3월 7일 경인 네 번째 기사. 저화의 통령을 위해 풍저창의 미두와 사제감의 어육을 민간의 저화와 바꾸다. 저화를 통용케 하고자 하며 쓰였다. 임금이 하윤에게 일렀다. 일반 백성들이 무역을 할 때 표목만 쓰려 하고 저화는 쓰려 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아마도 습속이 표목만을 쓸 줄 알고 저화가 쓰기에 편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저화를 가지고 민간의 오종포를 바꾸어 모두 공가를 로 들어오면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저화를 사용할 것이다. 하지만 저화가 민가에 아직 두루 돌지 못했는데 갑자기 표목의 사용을 금하면 백성이 반드시 이를 원망할 것이다. 저화를 제조할 판을 더 만들어서 인쇄해내어 사람마다 모두 저화를 얻을 수 있게 한 뒤에 기한을 정하여 표목의 사용을 금하는 것이 옳겠다.